지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검수완박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뭐지요? 그리고 검찰이 집단 행동으로 반발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오늘 김남국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속보로 지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검수완박을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2시부터 의총을 시작해서 쉬지 않고 4시간가량 의총을 했고요. 네. 방금 저희가 의총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언론개혁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자,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 그런 국민들이 많은데요. 검수완박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좀 알려주세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떼어서 완전하게 수사 기소 분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예. 무리한 수사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또는 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또는 자의적 수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수사 있었죠. 예,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은 기소를 하고 그리고 그 기소를 통해서 잘못된 수사나 이러한 어떤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국민의 어떤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6대 범죄까지 다 경찰에 넘길 경우 경찰의 권력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12만 정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여기에 중대범죄, 6대 범죄까지 다 수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경찰권이 비대화되어서 또 경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현재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중앙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쪼개고 또 동시에 행정경찰과 수사하는 수사경찰을 분리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견제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은 5월 3일 날까지 다 처리가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의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 시나리오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몇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그 3분의 2 의석 180석이 있으면 5분의 3이죠. 5분의 3. 5분의 3 의석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172석에 여러 다른 야당의 의석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꼭 회기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도 막겠다. 그런데요, 정의당 또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네, 정의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채택된 당론을 가지고 정의당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설득하는 그 과정을 가져가고 싶고요. 아마 그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명제는 정의당도 공약을 예전에 아마 심상정 의원님도 동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개혁안을 낸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되어야 된다 원론적인 방향에 동의했고 지금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분리하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럼 정의당 왜 반대합니까? 정의당도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뚜렷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그런 단체인데 참여연대에서도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와 또 전문가들과 긴급 자담회를 통해서 시민사회 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아마 시민사회 단체에서 가장 이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수사기소 분리해서 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줄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수사와 기소만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찰이라고 하는 그 권력 수사기관을 두고 또 이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함께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지금 우려하고 있다. 신중론을 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네. 이 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논의할 때 네. 경찰권이 비대화되거나 아니면 또 경찰에서의 어떤 수사권 남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충분하게 통제하고 또 동시에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또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살필 예정입니다. 신중하자고 이렇게 신중론자들한테 가가지고 또 몰려들어가지고 비난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개혁을 할 때는 원론적인 거는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하면서 개혁을 반대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적인 것을 걸고서 반대하는 어떤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큰 방향에서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부분에 정말 검찰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 저희가 방점을 찍고 네. 올바른 형사사법 체계,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형사사법 체계를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제이님께서 어떠한 업무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나라 공기관들 너무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에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전 좀 우려하는 편인데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텔레비전에 계속 나옵니다. 우선은 오히려 그런 어떤 검찰의 집단 행동을 하는 집단 항명하는 태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대법원에 선고가 있었는데요. 전교조 교사가 세월호와 관련되어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교사들이 세월호와 관련되어서 시국선언 그때 모든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정부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자기들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오만한 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내용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것을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6대 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이미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6대 범죄와 관련된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검찰이 잘한다, 검찰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를 통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표 사법개혁을 보면 사법개혁을 보고 지금 민주당이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표 사법개혁안? 윤석열표 사법개혁안은 그야말로 검찰의 독립성을 준다라는 이유로 검찰권을 오히려 확대하고 비대화시키는 그 법안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검찰권 강화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했던 이야기가 살아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은 진짜 그야말로 윤석열 친위 부대의 그런 어떤 형식의 검찰이 되어 있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윤석열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살아있는 권력을 잘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소 분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50일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 설득하는 게 조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저희 이제 그 대의원을 대상으로 일단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전략적이시거든요. 정치를 오래 하신 고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거의 90% 가까이가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중도에서도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40% 후반, 5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보나 중도 이런 어떤 지지층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때가 아니면 네. 절대 또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어떤 절박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국민들이 많이 또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을 네.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신중하게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또 해나갈 계획입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검찰 개혁하자고 하면 동의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검찰 개혁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이냐 이렇게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늦었다라는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 공약을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는데 단계적으로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늦었고요. 네. 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저희가 사실은 2001년도 1월경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재보궐선거 있다, 또 뭐 대통령 선거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거를 핑계로 해서 미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이 미뤄진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저희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 계속 이어지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간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정체 길이가 가장 긴 곳은 일산 판교 쪽 김포부터 송내까지입니다. 14km 구간 안에서 막히고 있고요. 반대 판교 일산 방향으로도 시흥에서 송내, 김포 일대에서 각각 답답하고 다시 통일로를 지나 노구산 1터널 쪽으로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경기권 지나는 내내 차량 이동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안성에서 오산까지 통과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용인 서울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흥덕을 지나 광교 상현까지와 서분당 일대에서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났고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